안녕하세요. 최은정 교수입니다. 윈도우즈 보안과 악성 코드 기초, 저희가 지금 기초 동적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추가적인 예제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가상머신 상에서,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시도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가상머신에서 여러분만의 환경을 구축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사용하신 이미지나 또는 운영체제에다가 본인이 세팅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악성 코드 소스 파일, 그 다음에 기초적인 정적 분석하는 툴들,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분석에 관련된 툴들을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시스템 단에서 하는 거, 요거 이제 네트워크 단에서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스냅샷을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VM 메뉴로 가셔서 스냅샷을 직접 찍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스냅샷 매니저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부터 계속 중간중간에 스냅샷을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혹시나 이제 중간에 문제가 생겨도 돌아가기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스냅샷의 다양한 기능 중에 기존에 있는 거에서 가지쳐서 나가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클린 상태, 바이러스 없는 상태, 바이러스 인스톨하고 기타 툴들이 인스톨된 상태, 특정 샘플들을 실행시킨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눠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완전한 클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관련 샘플들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 툴들을 다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가이드들을 다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진행되는 걸 제가 한번 테이크 스냅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금, 분석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스타트 지점이라고, 네,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동적 분석을 만들어 놓으면, 네, 혹시나 이제 제가 다른 문제가 생기고 나서도 여기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1번은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2번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뭘 참고하면 된다고요? 네,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정적 분석의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네, 저는 정적 분석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각각의 랩에 대한 정적 분석을 정리를 해보니까 네, 주로 이제 01-01 랩은 UPX로 패킹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자열 정보에서 create service A라는 그 API 함수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URL이 하나 나왔어요. 네, malwareanalyst.book.com이라는 URL이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인터넷 오픈 URL, 그 다음에 인터넷 오픈이라는 API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열 중에 조금 의미 있게 나온 게 mail service라는 문자열이 나왔었어요. 네, 이런 거에 기반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동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선 예제에서도 진행을 해봤지만 동적 분석에서 가장 저희가 잘 사용하는 툴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세서 모니터, 과연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프로세스 모니터,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2차적인 분석이, 1차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이 있었죠? 프로세서 모니터는 반드시 이제 먼저 띄우고 나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랩 01-01.exe 파일의 위치를 한번 열어놓고요. 우리가 랩 01-01은 좀 특이하게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을 했는데요. 다행히 랩 01-02.exe는 네, 그냥 실행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실행을 해도, 네, 그냥 이렇게 쭉 실행이 되고, 조금 시간이 걸리죠? 네, 그냥 이제 꺼져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러고 나서, 프로세스 익스플로러 누르면 돼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먼저 클린 상태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스냅샷 메뉴로 가셔서, 우리가 했던 스타트 지점으로 다시 가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지점에서, 네, 저희가 아까 메모장은 다시 한번 열어줄게요. 편의상. 여러분들은 굳이 안 펴고 예전에 하셨던 레포트를 열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악성 코드 샘플 다시 열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냥 실행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네, 프로세스 모니터를 열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모니터를 열면, 자, 이게 이제 지금부터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너무 많으면 이제 클리어를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클리어를 하더라도 윈도우 기반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들이 쌓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저희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세서 모니터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또 혹시 모르니까 우리 익스플로러까지 다 띄우고 할까요? 해볼까요? 네, 익스플로러까지 한번 다 띄워보겠습니다. 자, 프로세서 익스플로러까지 다 띄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랩 01-02.exe가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01-02.exe를 실행을 하면, 네, 여기, 프로세서 익스플로러에 우선 얘가 뜨죠? 네, 얘가 뜨고요. 그 다음에, 뭔가,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밑에 나오는 건 이제 커맨드 라인이 같이, 그러니까 콘솔 모드가 돌아가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종료가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자, 그 정도만 이제 나오고요. 이제 여기 어딘가에도 아마 랩 01-02.exe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텐데, 네,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찾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필터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를 걸어주시고 가장 쉬운 방법은 해당 프로세서의 소위 말하는 behavior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프로세서를 중심으로 이제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프로세서 네임을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랩 자, 01-02.exe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dd 해주시고 나서 apply 적용해주시고, 네, OK 눌러주시면 지금 랩 01-02에 대한 프로세서의 어떤 비헤이비어들이 나타납니다. 자, 시간을 조금만 늘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방금 실행하고 종료하고 나서 조금 아마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걸 봐서는 네, 아마 얘는 동작하고 나서 그냥 죽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퍼레이션 부분 조금만 넓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리절트는 그게 이제 성공했냐 안 했냐의 그런 거랑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소위 말하는 결과에 대한 거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뭐 디테일 정보가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오퍼레이션을 조금만 길게 잡도록 할게요. 자, 오퍼레이션 옆에 패스도 있습니다. 패스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여러분들의 경험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저희가 아직 그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한번 그냥 조금 한번 그냥 무식하게 해볼게요. 네. 보면 오퍼레이션 보니까 프로세스 스타트라고 아주 친절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스레드가 생성이 됐다. 보통 프로세서가 생성이 되면서 스레드가 같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로드 이미지에서 해당 EXE를 이제 불러드리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옆에 패스가 나오는 건 이제 관련돼서 뭔가 유기적인 동작이 일어난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쭉 하는 걸 보면 여기 로드 이미지라고 나오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EXE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EXE 어떤 바이너리 파일을 로딩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로드 이미지를 하면 이제 뭐 EXE도 바로 위에처럼 가져올 수 있지만 PE 파일에 해당하는 DLL들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즈 아래 시스템 32 아래 32비트 관련된 DLL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를 하거나 또는 필요한 DLL들을 여기서 많이 가져오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레지스트리 관련된 부분들이 쭉 나와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좀 그냥 스킵하시고요. 단 어떤 키워드들이 나오는지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해당하는 내용을 지금 스크롤링해서 보면 네, 뭐 이제 레지스트리 관련된 부분들, DLL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여는 것들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쿼리 오픈 이런 것도 역시 파일이죠. 네, 그 다음에 파일 매핑하는 것들 쭉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가집니다. 간혹 이제 EXE가 계속 나오는 거는 뭔가 실행이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콜이겠죠? 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직은 이제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스크롤해서 내려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주로 봤던 것 중에 뭐가 있었죠? 뭐 인터넷 URL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오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게 있나 없나를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쭉 내려서 보시면 네, 이제 거의 처음 하시면 잘 보이진 않는데요. 거의 끝까지 가셔서 네, 엑시트 하기 전에 살짝만 올려주시면 네, 뭐가 나오냐면 요런 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그 인터넷 세팅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프락시, HTTP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인터넷에 관련된 세팅이나 예, 또는 HTTP 콜이 일어난다라는 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여튼 정적 분석의 그 자료 중에 뭐가 있었죠? 네, URL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에 관련된 뭔가 행위가 들어가는 것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그거에 기반해서 동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조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뭔가 URL 오픈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프로세스 익스플로러에서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냥 뜨고 말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감염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재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뭐 실행을 하면, 네. 실행이 안 되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처음에 실행했을 땐 얘가 그래도 조금 실행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실행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이런 거죠. 악성 코드를 처음에 실행을 시키면 이미 세팅이 됐기 때문에 또 한 번 실행을 하면 사용자들이 의심할 수가 있어요. 자꾸 딜레이가 걸리는 걸.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실행했을 때, 실행한, 뭐가 떴네? 끝났네? 이상하다. 다시 해보자. 아무것도 안 뜨네? 내가 아까 잘못 봤구나. 또는 별거 아니겠구나.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익스플로러에서는 실행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볼 수가 있겠죠? 네, 스냅샷으로 가셔서 예, 제가 아까 저장했던 스타트 지점으로 다시 가시면 되고요. 자, 스타트 지점으로 다시 가셔서 네, 동일하게 지금 그 저희 악성 코드 샘플 열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 실행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이 맨 밑에 붙겠죠? 네, 01-02 실행하면 이렇게 뜰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나와 있으니까 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프로퍼티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디서 실행되는지에 대한 정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관련된 거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뭐 스레드 관련된 정보. 네, 바로 네, 여기 이제 관련된 정보 뭐 다른 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스는 이미 메모리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UPX로 세팅이 돼 있던 거였죠. UPX로 세팅이 돼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악성 코드가 실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네, 분석가를 괴롭히는 것뿐이지 UPX로 해도 실행은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동적으로 이제 얘가 풀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뭐 스트링 정보들이 약간 깨지긴 하지만 나오긴 해요. 뭐 이런 거에 관련된 키워드들 나오고 그 다음에 URL은 약간 깨지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따따따 메르 어널리시다 북닷컴 하는 정보들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뭐 TCP, IP 관련된 거는 뭐 따로 관련돼서 잡히는 정보는 있진 않네요. 근데 이게 또 실행하실 때도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실행을 해볼까요? 네. 이제 두 번째 실행할 때 되나 안 되나 한 번 더 확인하면 역시 잠깐 뜨네요. 네, 그러면 재빠르게 프로퍼티 가셔서 네, TCP, IP 네, 특별하게 뜨는 내용은 없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스트링은 그대로 나오고요. 네. 이제 아까 뭔가 원래는 두 번째, 세 번째 실행할 때는 이게 잘 안 뜨는 게 맞는데 네, 그래도 지금은 또 잘 뜨네요. 네,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었을 때는 그 프로세서 모니터에서 주로 이제 나왔던 게 얘를 실행하는 쪽 정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왔던 게 뭐였죠? 레지스트리 정보를 건드리는 게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레지샷을 찍어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네, 그러려면 다시 또 클립 모드로 가야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스냅샷에서 스타트 지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지샷은 클립 모드에서 한번 찍어야 되죠? 레지샷을 실행하셔서 퍼스트 샷을 찍어주시고요. 네, 샷을 찍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를 실행하고 나서 세컨드 샷을 찍으셔야 돼요. 자, 악성 코드를 열어주시고, 네, 랩 01-01을 실행하신 다음에, 확실히 처음에 실행할 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네요. 네, 실행이 종료가 되면 바로 연달아 네, 세컨샷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봐야겠죠. 컴페어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메모장이 뜰 거예요. 자, 이제 메모장이 뜨면 레지샷 찍은 날짜랑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정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키가 7개가 추가가 됐고 밸류가 25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밸류 값이 10개가 모디파이가 됐어요. 그래서 총 42개의 체인지가 일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키가 add가 됐는데 이제 재미있는 게 나타나요. 자, 여기 키값 중에 보면 이게 뭐죠, 여러분? HKLM 시스템 컨트롤셋 001 이게 레지스트리 경로예요. 레지스트리 경로인데 경로 중에 지금 서비스라는 경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메일 서비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 순간 딱 뭐가 생각나시죠? 네. 저희 지금 다시 한번 메모장을 실행을 해서 아까 정적 분석에 했던 내용을 잠깐 리뷰를 해보면 정적 분석할 때 메일 서비스라는 문자열이 나온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비스 영역에 메일 서비스라는 키워드가 들어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관련해서 그러면 그것만 돼 있나 그리고 봤더니 밸류가 에디드 된 부분에도 보니까 메일 서비스에 대해서 뭐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들어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크롤해서 보시면 여기 중간에 이제 경로 중에서 요게 나올 거예요. 아마 이미지 패스라는 게 나옵니다. 이미지 패스라는 게. 자, 이게 이미지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뭘 실행하느냐의 의미인 거죠. 이게 뭐냐면, 뭐 잘은 모르겠지만 메일 서비스라는 키값이 등록이 됐고, 뭔가 랩 01-01.ex이라는 경로도 저장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관련해서 얘를 자꾸 링크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쭉 아래로 살펴보면, 네, 이제 보면은 이제 메일 서비스 관련된 키워드 빼고 뭐 모디파이 된 거는 뭐 특이한 점은 못 찾겠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저희가 얘가 이제 메일 서비스라는 뭔가 키워드를 추가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럼 직접 레지스트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실행에 가셔서 레지 에디트 쳐주시고요. 그럼 이제 레지스트리 편집키가 나와요. 자, 이 경로랑 똑같은 내용으로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이제 나오는 영역 자체가 HK 키 로컬 머신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여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HK 로컬 머신의 약자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어디요? 시스템 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시스템에 가니까 똑같이 컨트롤 셋 001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서비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일 서비스가 있는지 쭉 내려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M으로 시작하는 영역으로 가면 네, 메일 서비스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뭐예요?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랩 01-02.exe가 실행되기 전엔 얘가 없었어요. 근데 얘가 들어간 거고 또 하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악성 서비스죠. 네, 그다음에 이상 서비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커가 약간 자기의 특징에 맞춰서 이제 서비스 이름을 넣은 거겠죠. 네,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고 거기 보시면 키 값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영역을 조금만 늘려서 보시면 이미지 패스가 어떻게 나오냐면 네,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네, 여러분이 저장했던 우리 랩 파일 저장했던 악성 코드 샘플 파일의 경로가 나와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그 윈도우의 서비스 영역이에요. 이제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윈도우를 뭐 SQL 서비스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몬 서비스 HTTP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또 쓰다 보면은 그 가끔 뭐, 마이크로소프트로 뭐 무슨 레포트를 보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주돼서 돌아가는 모든 서비스가 다 이 서비스 항목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 서비스 뭐 프린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HTTP 뭐 이런 모든 서비스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이 악성 코드를 통해서 추가된 게 뭐예요? 네, 메일 서비스라고 하는 건 이 메일 서비스라는 이름의 특정한 서비스가 여기에 추가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걔는 뭘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랩 01-01.exe로 실행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아마 리눅스나 이런 데서는 서비스라는 명령어라든지 또는 그 환경 설정 파일을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윈도우에서는 네, ms-config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아마 처음 해보시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ms-configuration, ms-config 라는 거를 이제 쳐주시고 나서 엔터를 치시면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라는 창이 뜹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네, 서비스라는 탭이 나와요. 서비스라는 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뭐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계속 업데이트 실시간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오디오 서비스 그 다음에 닷컴 서비스 DHCP는 이제 네트워크에 관련된 서비스죠. 네, 뭐 DNS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쭉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마 저희가 이제 메일 서비스를 올렸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을 확률이 높아요. 여기 보시면 밑에 보세요. 맨 밑에 이게 이제 시간차로 올라가니까 맨 마지막에 올라갔을 텐데 메일 서비스라는 게 올라가져 있어요. 이제 당연히 이제 클린샷으로 가서 보면 얘가 없겠죠. 네,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체가 보통 이게 악성이냐 아니냐를 보면 보증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보시면 제조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다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리모트 패킷 캡처 예, 프로토콜 나옵니다. 이건 아마 와이어샥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돌아가진 않지만 알 수 없는 서비스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의미는 알겠죠. 리모트 패킷을 캡처한다 뭐 이런 건데 그 외에는 다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TP 오토 커넥트 서비스 이거는 아마 뭔가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VM웨어 관련된 거 이것도 제조업체는 알 수 없다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쭉 내리면 메일 서비스도 이제 알 수 없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지금 이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서비스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 서비스는 어떻게 되냐면 네. 리부팅 할 때마다 실행이 돼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저희가 이 상태에서 네, 다시 끄기를 한 다음에 시스템을 끄기를 했다가 네,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시작을 하면 네, 여기 이제 그 VMware 워크세이션 버전이 다시 이제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행된 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똑같이 MS 컨피그를 실행을 하게 되고 서비스로 가서 보시면 네, 이제 얘가 아마 맨 뒤에 있지 않을 거예요. 맨 뒤에 있지 않고 이제 순서대로 실행이 되니까 아마 중간 어디쯤 얘가 여기 있네요. 예, 들어가져 있죠. 이런 식으로 예, 실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확인을 누르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실까요? 네, 그러면 아마 그 우리 친구들의 시스템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특이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조금 더 기다리면 지금 창에 보이는 것처럼 랩 01-02.exe가 아마 그 문제가 돼서 종료가 됐다. 불안정 종료가 됐다고 에러가 뜰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 종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랩 01-02.exe를 매번 실행하라고 명령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실행할 때마다? 안 넣었죠. 근데 저희가 악성 코드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감염을 시켜버렸더니 그 감염의 형태가 뭐냐면 멜 서비스라는 걸 등록을 했고 게다가 뭐까지 했냐면 거기에서 이제 랩 01-01.exe가 리부팅 할 때마다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완전 종료는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지 뭐 우리가 가끔 이제 윈도우 다시 띄울 때도 뭔가 에러가 뜨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잖아요. 오류 안 보내거나 뭐 그냥 보고 하든지 뭐를 끝내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랩 01-02가 지속적으로 리부팅 할 때마다 실행되는 상황이로 이제 감염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거 이제 뭐 어차피 이제 악성 코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정보를 살펴보고 싶다면 이제 네, 와이어샥을 이용해서 이제 그 패킷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와이어샥을 어디서 실행을 하냐? 지금 VM웨어 자체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자체적인 로컬만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뒷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패킷은 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 그러니까 즉 이 VMware를 띄워준 로컬 컴퓨터에서 실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와이어샥 실행하실 때는 반드시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세요. 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시면 네, 와이어샥 창이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 카드가 여러 개가 나올 텐데 지금 뭐 내 로컬 컴퓨터도 있고 VM웨어도 있고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더넷은 제 로컬일 확률이 높고요. 네, VM웨어만 보시면 되겠죠. 여기 마치 커다란 그 네트워크 망 안에 있는 거를 모니터링 하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더블 클릭해 주시면 해당 그 VM웨어의 네트워크의 데이터 패킷 송수신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저희가 별로 일들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게 조금 늦게 디스플레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가상머신에서 브라우저를 띄우고요. 그리고 잘 실행은 안 되겠지만 여기저기 한번 접속을 해보는 거예요. 네.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도 한번 접속을 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뭐 네이버도 접속해 보고요.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와이어샥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뭐 TCP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네, 해당하는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거 내용을 조금 더 함축적으로 보려고 하면 네, 이 뭐 패키지에 관련된 내용들은 뭐 각각 클릭하면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필터를 걸 수가 있다고 그랬죠? DNS만 하면 네, DNS로 필터링 되는 사이트만 쭉 나와요. 저희가 방금 접속했던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은 네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여대 사이트 그 다음에 서울여대 사이트 때문에 보여줬던 부가적인 사이트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게 그 뒷단에서 여러 개 그 의심했던 예를 들어서 따따따.malware analysis book.com 같은 사이트가 접속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관련된 데이터가 잘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필터는 삭제를 잠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 잠깐 멈추고 나서 다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캡처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스탑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샥을 하시면 이제 이전 거 저장 안 하고 네 계속 새로 패킷 캡처링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천천히 될 거예요. 근데 아마 모니터링을 해봐도 분명히 그 의심스러운 URL들이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는 거를 좀 아실 거예요. 예. 조금 모니터링을 좀 더 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해보려고 하면 제일 좋은 거는 이 그 악성 서비스가 어떻게 되죠? 리부팅 될 때마다 실행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혹시나 리부팅하면 잡힐 수도 있어요, 얘가요. 그래서 한번 리부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다시 한번 끄기를 하고 나서 다시 시작을 이용해서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와이어샥을 한번 띄워봐야겠죠? 네, 지금 리부팅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와이어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네, 생각보다 많이 이제 리부팅이 되면서 정보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선 그 의심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그
HTTP 서비스로 그 특정 사이트를 접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HTTP 관련된 뭔가 패킷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그 프로토콜은 SSDP라는 걸 쓰는데 이게 또 그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 로컬 컴퓨터 즉 윈도우즈가 보안 업데이트가 되면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HTTP가 조금 의심이 되니까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네,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를 클릭을 하면 이 세부적인 주소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딱 보니까 네, 뭔가 이게 이름들이 나오죠. 그러면 몇 개만 저 더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스크롤이 뒤쪽으로 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 네, 딱 DNS만 한번 필터링을 해서 아까처럼 봐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딱 바로 저처럼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DNS 필터링을 해서 보면 여기 보면 따따따점 practical malware analysis book.com으로 계속 이제 뭔가 쿼리를 보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근처에 있는 데이터들을 네, 같이 보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뭐 TCP 데이터나 그 다음에 여기 HTTP 관련된 데이터를 보시면 네, 다 HTTP도 그렇고 DNS도 그렇고 요 그 따다따.where.analysis.com을 계속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접속하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내 컴퓨터 주소의 IP를 조금 확인을 해보면 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저희가 네, 내 컴퓨터 IP를 확인해 보면 지금 128로 되어 있죠? 네, 뒷번호가 128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소스예요. 데스티네이션 여기 사이트로 계속 뭔가를 요청을 보내요. 그리고 이 get이라는 건 뭐냐면 HTTP 프로토콜 즉 홈페이지로 뭔가를 요청을 할 때 해당 사이트로부터 뭔가 데이터를 계속 받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자꾸 뭔가 예, 이 프랙티컬 멜웨어 어널리시스 사이트에서 뭔가를 계속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접속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게 너무 양이 급속하게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플러딩 공격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네트워크 현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그 랩 01-02.exe의 악성 코드를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냐? 네, 최종적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악성 코드는 패킹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 실행은 가능했습니다.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정적 분석을 통해서 행위를 예측을 해보니까 네, 따따따.malwareanalysisbook.com이라는 URL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서비스라는 용어,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아까 제가 메모장에도 적었지만 멜 서비스라는 키워드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레지삿을 이용해서 보니까 레지스트리에 멜 서비스라는 걸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된 서비스는 리부팅이 될 때마다 매번 자동 실행이 됐죠. 예, 이거는 ms config라는 유틸리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체 컴퓨터에서 와이어샥으로 저희가 네트워크를 모니터링을 했더니 여기로 계속 리부팅 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접속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 01-01.exe 요 악성 코드는 서비스를 생성을 해서 윈도우에 계속 지속적으로 리부팅 때마다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특정 사이트에 계속 쿼리를 보내고 요청을 보내는 형태의 악성 코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의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어때요? 네, 쉽진 않죠. 예, 그렇지만 저희가 마치 이제 그 숨은 그림을 찾듯이 그 다음에 어떤 그 증거를 찾는 것처럼 네,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고 또 이것저것 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